안녕하세요. C샵 게임 서버 개발하기 네 번째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든 두 개의 샘플 중에 앞에 제가 영상에서는 이 에코 서버 설명을 했고 두 번째도 에코 서버인데 이거 에코 서버 이름이 조금 다르죠. 보면 아이오 스레더 패킷 잠시만요. 이름이 조금 끊어져 나오는데 패킷 프로세서 노죠. 이거 이것은 뭐냐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제 패킷을 하나의 스레드로 처리하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보면 두 번째 예제는 저희 iPacket 디스패치를 우리가 재정의해서 패킷을 멀티 스레드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 에코 서버드 아이오 스레드 패킷 프로세서 이 프로젝트의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앞에 에코 서버하고 달라진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예. 이 밑에는 앞에 에코스가 또 동일하고 보면 이 부분 달라졌고 달라진 게 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의한 이 IPK 디스패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클래스를 디스패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먼저 이전 에코 서버에서는 어떻게 했냐 보면 이 프로그램스에 가보면 이렇게 프리넷에 있는 프리넷 라이트에 있는 디폴트 패킷 디스패치를 세웠고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보면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주는 이 에코 서버에서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IPK 디스패치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정의한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제 요거고요, 보면.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IPK 디스패치는 참고로 프리넷 라이트에 있는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속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상속했으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 함수 메소드 멤버들은 모두 다 재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스패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널로 해놨고요. 시스템 값을.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트는 이제 헤더 크기, 패킷을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패킷을 분해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하기 위해서 헤더 부분 여기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헤더 크기를 넣고 그 다음 디스패치 패킷은 제가 만들었던 디포트 패킷 디스패치하고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패킷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고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디스패치고요. 이번에 IPK 디스패치를 이 에코서버 아이오 스레드 패킷 프로세서에서는 재정의했기 때문에 다시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패킷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고요,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리시버에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 리시버에서 데이터가 받아지면 아마 이 함수가 호출될 거고요. 제가 이것을 재정의했기 때문에 패킷 라이브러리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오면 이것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호출돼 가지고 안에서 이제 받은 데이터가 헤더보다 이상이 될 때까지 헤더보다 작으면 이거는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패킷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헤더 정도 크기든가 헤더보다 크면 이건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를 넘겨주고 현재 받은 데이터를 넘겨줘가지고 패킷 헤더와 아이디를 알아내고요. 그럼 요게 이 부분 있죠. 보면 저희는 패킷의 헤더가 5바이트인데 앞에 2바이트가 패킷의 전체 크기, 그러니까 헤더와 보디가 합쳐진 겁니다. 그 다음에 2바이트가 패킷 아이디라고 저희 정의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959요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디가 헤더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패킷 전체 사이즈 헤더를 뺐는데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이건 보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디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디 데이터를 이제 복사해서 보냅니다. 보면. 예. 참고로 지금 이게 조금 뭔가 오타가 조금 있는데 보면 이게 보디 데이터에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복사가 안 돼가지고 이러면 좀 안 되는데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패킷으로 보내면 이제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재정의 해야 되는 거죠. 보면 재정의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에코 서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에코 서버 여기서는 제가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인커밍은 보면 그냥 패킷 큐에 넣고 있습니다. 이 패킷을. 그래서 이 큐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디스패치 올을 사용하면
큐를 들고 와서 이제 큐에서 꺼내서 하나씩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요번에 하는 이 예제는 에코 서버 IO 스레드 패킷 프로세서. 저 패킷 프로세서를 IO 스레드에서 바로 처리하게 되는 뜻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현재 이 디스패치 패킷을 호출하는 것은 IO 스레드에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샵의 단넷에 IO 스레드가 기본적으로 최소 최대가 만큼 정해져 있거든요, 보면. 동작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 멀티 스레드도 IO 작업을 처리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저는 디스패치 이 패킷을 아까 여기 지금 호출하는 곳이 비동기에서 리시브 완료 곳에서 호출되는 부분이요. 즉 IO 워크 스레드에서 호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인커밍 패킷 호출하는 부분, 지금 디스패치 패킷에서 인커밍 패킷을 호출하고 여기에서 바로 지금 패킷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킷 처리하는 부분들이 멀티 스레드에서 지금 패킷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레드는 우리가 만든 스레드가 아니고 C샵에서 만든 IO 스레드에서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Q에 넣지 않고 바로바로 패킷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패킷을 처리할 때 공유 객체를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락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락을 걸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가장 특정 객체에 접근해서 동기화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에코 서버 같은 경우는 동기화가 깨질 게 없죠, 보면. 그래서 에코 서버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시스템 패킷에서 이제 새로운 연결이 발생했다든가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것도 처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금 멀티 스레드에서 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저 리스트를 넣을 때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이게 스레드 세이프한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저 리스트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컨커런트 디렉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레드 세이프한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온 시스템 패킷이라는 게 멀티 스레드로 만들어진 IO 스레드에서 호출되고 있기 때문에, 즉 멀티 스레드에도 이 함수가 호출되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 세이프한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컨커런트 딕셔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는 앞에 에코 서버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에코 서버 IO 스레드 패킷 프로세서 동일한 거고요. 거의 다 동일하고요. 이 예제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IPK 디스패치를 상속받아서 재정의해서 어떻게 프리넷 라이트 라이브러리에서 동작을 좀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는 패킷이 헤드와 보디로 되어 있고 헤드는 5바이트로 되어 있고 헤드의 2바이트, 앞에 2바이트는 패킷의 전체 크기, 그 다음에 2바이트는 패킷 아이디, 그 다음에 1바이트는 그냥 AB용으로 남겨둔 거 이렇게 될 거예요, 보면. 근데 만약에 이걸 헤드가 6바이트가 된다든가 혹은 헤드가 5바이트인데 앞에 제일 앞이 패킷의 사이즈가 아니고 패킷이 아이디고 두 번째가 패킷이 사이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혹은 패킷의 사이즈에 헤드는 빼고 보디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패킷의 헤더 부분이 바뀌어 있을 때 이 디스패치 패킷 이 부분만 재정해 주시면 마음대로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변경 없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좀 더 푸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에 또 좀 범용화되게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보는 데이터를 그거를 패킷으로 만드는 부분에 만약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패킷의 정의가 바뀌어 버리면 이 부분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보면. 근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정의할 수 있게 IPK 디스패치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속받아서 정의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리고 받은 패킷을 그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디폴트로는 이제 또 큐에 넣어서 그 큐에 있는 걸 끄잡아 내서 사용하겠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 제공해 주고 있는데, 뭐 이거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 이번에 설명하는 이 에코 서버 IO 스레드 패킷 프로세스처럼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다른 스레드로 전달하지 않고 그냥 그 받은 그 상태에서 그 스레드에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방식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 방식으로 하면 좋은 게 일단 뭐 패킷을 멀티 스레드로 할 수 있죠. 일단 뭐 공유 객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락을 그려야 되는 이야기는 좀 별개로, 그리고 패킷을 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 패킷을 좀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보면. 그래서 만약 공유 객체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쪽에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에코 서버는 기본적으로 공유 객체라는 게 생길 수 없죠. 자기가 보내서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에코스만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패킷 처리를 멀티 스레드로 할 수 있고, 패킷 처리를 어떤 큐에서 하면서, 큐에서 하면 그 큐도 또 이렇게 여러 스레드에서 접근하니까 병목이 생길 수 있는데, 얘는 병목이 생길 것도 없죠. 데이터를 바른 장소에서 바로바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네 번째 영상은 되게 좀 짧게 끝나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영상에 소개한 에코서버 IO 스레드 패킷 프로세서 예제의 가장 큰 핵심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RPK 디스패치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어떻게 재정의해서 사용해서 또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예제를 이번 영상에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